관계가 깊어지려고 하잖아. 선 넘었네. 나를 통제하려 드네. 회피가 괜찮은 거니? 비겁하고 찌질한 거 아니야? 대표님, 요즘 사람들 보면 혼자가 편안하단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결코 좋은 신호는 아닌 것 같아. 요즘에 이런 거 많죠? 미용실에서 말 안 거는 서비스, 택시 조용히 가기 옵션, 카톡 안 일십까지. 사람인데 사람을 피하는 기능이 계속 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요즘 세상이 편해진 거구나. 근데 이거는 단순히 편해진 게 아니라 사람을 견디는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 거야. 이게 쌓이잖아요? 그게 결국 어디로 가느냐? 정서적 고독사로 갑니다. 몸이 아파서 죽는 고독사보다 더 무서운 거는요, 마음이 먼저 죽어가는 정서적 고독사야. 이 상태가 계속되잖아. 그럼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감당 불가능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오늘은 그 전조진상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이 중 내가 하나라도 해당된다. 지금 여러분의 관계 유통기한이 끝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바로 점검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갈등 거부, 로그아웃 증후군입니다. 요즘 사람들한테 친구나 연인하고 싸우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10중 8구 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냥 안 일식하다가 차단해요. 이런 경험 있죠? 많죠. 왜 이러는 거야? 그냥 뭐 부딪히기 싫어서. 굳이 부딪혀가면 왜 싸워요? 그냥 피하는 게 답이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뭐 요즘 SNS 보면 나쁜 인연을 빨리 끊는 게 좋은 거다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들이 딱 착각하기 쉬운 지점이야. 갈등을 피하는 거랑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는 엄연하게 달라요. 요즘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는 거를 현명함이라고 생각해. 피디님들도 그렇게 생각해? 감정 소비 안 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냉정하게 말하면요, 현명한 게 아니라 조율 능력이 없는 거다. 더 정확히 말하잖아, 불편함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상태인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 친한 친구가 약속을 했는데 3번이나 펑크를 했어요. 야, 이거 좀 아니지 않냐? 나 솔직히 기분 나빠. 이거 말하는 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저는 솔직히 좀 불편해. 이렇게 불편하다고 피디님들처럼 생각을 하는 게 에너지가 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해야 관계에도 근육이 생기는 거야.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일십하고요, 잠수를 타버려. 그리고 한 달 뒤에 소리 소문 없이 차단해버려. 기분 더럽지 않아, 이러면? 근데 이런 경우 진짜 많잖아요. 많아. 근데 보세요. 헬스장 가서 무게 안 치면 어떻게 해요? 근육 빠지죠. 관계도 똑같다니까요. 갈등이라는 무게를 들지 않으면 버티는 힘이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조금만 불편해도 사람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는 거야. 이러다 이제 고립되는 거야.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손절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손절한 상대가 매번 바뀌어. 그러면 문제는 그 상대가 아니라 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여동생이 남자친구랑 사소한 말다툼을 하고 이제 이별을 통보한 거야. 이유가 이거야. 아, 싸우는 에너지가 너무 아깝대. 근데 저는 그 감정도 이해가 돼요. 감정은 이해가 돼요, 솔직히. 근데 문제는요, 이 친구가 다음 연애, 그 다음 연애에서도 똑같이 도망을 간 거야. 갈등을 해결해본 성공 경험이 없다 보니까 관계의 난이도가 조금만 올라가잖아요. 바로 로그아웃 버튼을 눌러버리는 거지. 결국 이 친구는 30 중반 넘어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속 깊은 얘기를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관계의 난민이 돼버렸어. 손절은요, 여러분,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불편하고 싫은 사람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 하지만 이 손절이 유일한 선택지가 돼버리잖아요. 그게 정서적 고독사의 시작이 됩니다. 불편함 자체를 못 견디는 사람은요, 결국에 사람 자체를 못 견디는 거야. 그리고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거야. 끊을 사람은 많은데 남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두 번째입니다. 친밀감 혐오, 정서 면역 결핍입니다. 피디님들 질문 하나 내가 드려볼게요. 누군가 나한테 호감을 보내. 그러면 첫 번째로 드는 감정이 뭐예요? 설렘이에요? 아니면 부담이에요? 요즘은 설레기보다는 이 사람 왜 이러지?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나? 이런 부담이 먼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 때랑 다르게 2030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설렘보다 부담이 먼저 온다. 이 대답을 진짜 많이 했더라고. 근데 이거는 단순히 성격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서의 면역 체계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신호야. 원래 사람은요, 누군가 딱 다가오잖아요. 그럼 따뜻한 온기를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상태가 되면 이게 온기가 아니라 위협으로 느끼는 거야. 상대가 예를 들어서 오늘 뭐 했어? 보고 싶다. 이렇게 다정하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근데 이 말을 딱 듣잖아. 그러면 설렘이 아니라 선 넘었네? 나를 통제하려 드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벽을 쌓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벽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나를 가두는 장치가 돼버려요. 어느 순간부터 아무도 못 들어오고 나도 못 나가고 결국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고립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럼 대표님,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절대 진짜 날 안 보여줘요. 겉으로는 쿨하고 막 편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이거는 포장된 포장지일 뿐이야.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성격 좋다, 쿨하다 이런 소리 진짜 많이 듣는 사람
사람이거든요. 근데 관계가 깊어지려고 하잖아. 그럼 본인이 먼저 선을 그어버리는 거야. 이유는 딱 하나야. 진짜 내 모습을 알면 떠날 것 같아서. 근데 잘 봐요. 나를 보여준 적도 없는데 진짜 관계가 생기나요? 이건 포장지만 딱 보여주면서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야. 관계가 아니라 전시죠. 그리고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나와. 이런 분들의 입버릇이 뭔지 알아?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나 혼자가 편해. 근데 속마음은 100% 동일하다? 아, 나 외롭다. 이거 분명히 있어,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외로운데 왜 계속 혼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답은 간단해요. 외로움은 버틸 수가 있는데 상처받는 건 못 버티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안전한 외로움을 선택한다. 이게요, 처음엔 좋겠지만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 신체 면역이 과잉 반응하잖아요. 정상세포까지 공격을 하듯이 방어가 가해지잖아요. 좋은 사람도 위험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결국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상처가 무서운 건 당연해요. 근데 이제 이 상처를 피하려다가 친밀감 자체를 잃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못 가집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는 이 성벽 안에 홀로 늙어가는 거지. 그게 바로 정서적 고독사의 완성이라는 거죠. 근데 진짜 더 결정적인 게 남아있어요. 세 번째, 책임 회피, 그리고 뷔페식 인간관계입니다. 요즘 연애시장 보면은 참 희한한 현상이 있어요. 썸은 넘쳐나. 근데 연애는 없어. 우리 때 썸 있었어요? 만나자. 그럼 그때부터 일일인 거야. 근데 동거는 미친 듯이 늘어나는데 결혼은 줄어들고 있어. 이거 진짜 좀 심각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런 현상이 왜 늘어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 감정은 사랑하고 싶어. 책임은 지기 싫은 거야. 저는 이거를요, 뷔페식 인간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담고 맛없으면 남기면 그만이잖아. 딱 요즘 관계가 이런 것 같아요. 설레음은 챙기고 권태는 패스. 다정함은 챙기고 갈등은 패스. 도파민은 챙기고 책임은 패스. 근데 대표님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하는 게 주관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그거는요, 주관이 뚜렷한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것만 고르는 거야. 제 주변에 아는 지인한테 얘기를 좀 들은 건데, 여자분이 30대 초반인데 동거를 한 2번 정도 했나 봐요. 근데 결혼을 한 번도 못 한 거지. 왜 결혼을 못했어요?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같이 살아보니까 결혼까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냥 본인이랑 맞는 사람을 못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했냐 물어봤더니 대답이 이거더래. 그냥 저는 제 방에 있었어요, 혼자. 혼자 있으면 괜찮아지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답이 나왔죠. 불편하면 회피하고요. 갈등 생기면 대화를 아예 안 하는 거야. 단절. 그리고 결론은 뭐야? 우린 항상 안 맞아. 이거는 맞는 사람을 못 만난 게 아니에요. 책임지는 관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책임 없는 관계는 당장은 편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근데 이 편안함이 쌓이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인생에서요, 영원한 주변인밖에 안 돼. 연애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직장에서도 아무도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야. 봐봐, 쟤는 책임감이 없어. 이런 사람한테 일을 맡기겠어? 인생을 맡기겠어요? 자유로운 영혼이야, 쟤는. 그냥 냅둬.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에는 책임이 없는 자유는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진짜 고독으로 돌아와요. 선택을 받고 싶잖아, 내가. 그럼 나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와요. 그래서 오늘은 정서적 고독사의 전조 증상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갈등 거부, 친밀감 혐오, 책임 회피, 이 3가지가 나타나잖아요. 정서적 고독사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요즘 세대 전반적인 문제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봐봐, 요즘 회피형 인간이 많으니까 다 회피형이 괜찮다라고 생각하잖아. 회피가 괜찮은 거니? 비겁하고 찌질한 거 아니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서도 근육이란 말이죠. 안 쓰면 반드시 어때요? 괴사해요. 생각을 한번 해봐봐.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서 당장 달려와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 숫자가 여러분의 정서 생존율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이 얘기 딱 내 얘기다 싶어서 가슴이 철렁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이 바꿀 수 있는 타이밍이야. 제발요, 혼자 해결하려고 더 깊은 동굴로 들어가지 마세요. 내 관계 유통기간을 늘리고 싶으면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해주세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려 볼게요. 오늘 영상도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